16 21번에서는 그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패러다임의 개념이 정리가 됐는데,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 또 개념의 집합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거 처음 쓴 사람은 이 토머스 쿤이라는 사람인데, 자, 쿤은 패러다임 속에서 자, 진행되는 연구 활동을 정성 과학이라고 했고, 자,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현상을 변칙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옛날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체가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천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럼 천동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이론, 패러다임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 천동설을 갖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지금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뭐가 생겨나요? 그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바로 변칙 사례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쿠는 정상과학이 변칙 사례를 설명해 내기도 하지만 중요한 변칙 사례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면 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이론의 틀이 나옴으로써 급격한 대체 과정, 즉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천동설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결국 지동설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이론, 바로 이제 지동설이 하나의 과학혁명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쿤은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중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월성은 판단할 수 없다고 봤네요, 지금. 자, 이게 20번의 문제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18세기 말 라부아지에가 새로운 연소 이론을 확립하기 전까지 이 패러다임은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으로 연소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이게 하나의 뭐가? 하나의 패러다임이었겠네요. 자, 그래서 그리스어로 불꽃을 뜻하는 이 플로지스톤은 자, 18세기 초 베어와 그 다음에 슈탈이 제안한 개념으로 가연성 물질이나 불에 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 바로 이 플로지스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예전엔 어떤 물질이 어떤 탈 때 빛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도 지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불꽃이나 이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 물질, 바로 가연성 물질 내지 금속 안에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타면서 불꽃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었단 말이야. 자, 베어와 슈탈은 종이나 숯, 황처럼 잘 타는 물질에 플로지스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연소라는 것은 불에 탄다는 것은 물질에 포함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이 방출을 되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또한 이 플로지스톤의 개념으로 물질의 어떤 굳기나 광택, 색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자, 플로지스톤을 잃은 물질은 쉽게 부스러지며 탁하고 어둡게 된다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연소 현상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쓰는 이런 현상 또는 음식이 소화되는 생화학 작용 등 다양한 현상이 이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결국 이 플로지스톤의 이론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18세기 중반 캐번 DC는 자신이 순수한 플로지스톤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어요. 자, 그럼 캐번 DC도 그 이전에 있는 플로지스톤의 이론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 의심을 품은 게 아니라 도리어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 이론을 그대로 패러다임을.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이 기체를 바로 가연성 공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캐번 DC도 또한 뭐라고 생각한 거야? 금속 안에는 이 플로지스톤이란 어떤 물질이 있구나.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녹슨 금속에는 이미 플로지스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게 없다 이렇게 본 거야, 지금. 자, 이후 캐번 DC는 이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자, 물이 현상되는 현상을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캐번디시는 이 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중요한 요소인데, 이 물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간과해버린 거야, 지금. 단지 그 물질 안에 플로지스톤이 있다, 없다, 이것만 지금 찾아내려고 했던 거야, 지금. 자, 다시 18세기 후반 이 프리스틀리는 캐번디시가 발견한 가연성 공기를 활용해서 자, 금속회를 금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시행을 합니다. 먼저 이 프리스틀리는 물을 채운 널쩍한 그릇에 빈 유리 그릇을 엎어놓고는 그 안에 가연성 공기를 채웠어요. 보통 같은 경우 산소 같은 경우가 있죠. 불에 타는 어떤 공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 금속회를 놓고는 렌즈로 햇빛을 모아 가열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뭐 성냥 그어가지고 라이터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다 렌즈를 쪼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이 붙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 프리스틀리는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을 흡수하여 금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금속회는 금속이 되었어요. 또한 유리 그릇 안쪽에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자,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일정한 뭐가 발생했다는 거야? 여기도 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자, 이는 유리 그릇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소모된 증거라고 봤어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네요. 자, 여기서 수위가 늘어난 것은 물이 증가한 게 아니라 플로지스톤이 그만큼 소모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위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금속에서 나온 기체가 가연성이란 점과 그 다음에 또 그 기체를 활용해서 금속회를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모두 플로지스톤의 패러다임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라부아제의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전까지 18세기는 계속해서 이 플로지스톤의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의 그냥 이론이 형성이 돼서 그게 정상과학으로 이게 유지가 됐단 말이죠, 그대로. 자, 그런데 라부아제는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자, 여기 플로지스톤 이론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라부아제는 연소 현상에서도 일정한 질량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해서 실험을 시행했는데 라부아제는 이 밀폐된 유리병 안에서 인과 황을 과열한 후에 가열전과 비교를 해서 인과 황의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인과 황의 질량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줄어드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지금 줄어든다면 반대로 그 반대의 어떤 물질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만큼. 자, 그래서 이때 질량이 증가한 양은 자, 유리병 속 기체의 질량이 감소한 양과 같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라부아제는 이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거나 소모되는 기체를 모아서 정확히 질량을 측정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연소라는 것은 뭔가 불에 탄다는 것은 이 플로지스톤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던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구나. 자,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년 동안 가까이 지속됐던 플로지스톤이라는 이 개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대신에 결국 이런 플로지스톤이라는 건 없어. 대신에 뭐가 있었던 거야? 바로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이나 황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산소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돼버리네요, 지금. 자,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된다는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자, 아까 캐번디시는 이 물에 대해서 간과를 해버렸단 말이죠. 왜? 이 사람은 지금 중요한 게 어떤 물질 안에 그 플로지스톤이라는 어떤 물질, 이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조금 무시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라부아제는 이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자신의 이론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자, 프리스틀리의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은 플로지스톤과 금속회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없다고 본 거야, 지금. 금속회에 있던 바로 뭐 때문에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된 것. 자, 그만큼 이제 산소 양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물로서 변했다는 얘기죠. 자, 이 산소는 유리그릇을 채우고 있던 가연성 공기와 결합을 하면서 자, 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 자, 이 프리스틀리의 이런 기존 실험은 물 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분명히 수위가 늘어난 건 알겠는데 그 물질이 뭔지 정확하게 이걸 안 밝혔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때 이것을 뭐 했냐? 물이 아니라 자, 요거는 수은에다 놓고 했나 봐요. 그럼 물이 없던 수은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수은 위에 소량의 물이 형성이 되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관찰해냈어요. 아, 그렇다면 산소가 결국 뭐와 결합을 해서 어떤 수소나 이것과 결합을 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H2O라는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 이 플로지스틴 학파는 왜 100년 동안이나 계속했던 이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니까 새로운 근거를 해서 반박을 하려고 했겠죠.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론을 일부 수정해서 라부아제 이론을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질량 측정을 기반으로 한 라부아제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끝내 명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게 돼요. 자, 결국 어떻게? 지금 라부아제의 어떤 이론을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이 플로지스톤 학파에서 어떤 이론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개념과 그것으로 연소 현상을 이해하려는 패러다임은 사라져버렸고, 자,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제 물러나게 됐고, 이제 연소를 바로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과학혁명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또한 물질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정밀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 과정을 정량화. 이 정량화란 말은 이것을 일정한 수량, 수치화하는 것. 자, 이걸 정량화라고 합니다. 일정한 수치로 나타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산소가 얼마만큼의 다른 물질로 변했는지. 자,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냈단 말이죠. 자, 화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쿠는 과학사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과학적 진보라는 것은 자,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 갑자기 훅 일어나는 거라 이렇게 봤습니다.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패러다임이란 인식의 틀 안에서 퍼즐을 맞추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뿐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봤어요. 더 나아가서 쿠는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과 법칙, 가정을 포함한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옛 것과 비교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평가할 논리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자, 쿤의 과학적 혁명, 이 과설은 과학의 발전을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서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던 이런 변칙 사례에 주목하게 했고 고정된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정상과학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토당토 않았던 어떤 이론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변칙적 사례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 그것이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뒤집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6번에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라부아제는 캐번디시의 실험 결과 물이 나왔던 것에 주목을 했으니까 이것을 영향을 받은 거지 반박을 한 건 아니죠. 자, 여기 반박이란 단어가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4번이고, 자, 17번에 캐번디시가 기억과 같이 판단한 이유 그랬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 이렇게 봤어. 그 이유는 바로 윗문장에 있었죠? 자,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녹슨 금속에서는 뭐가 없어. 이런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미 녹슨 기체는 플로지스톤이란 물질이 빠져나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잘못된 추론이긴 하지만 자, 답은 그래서 여기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라부아제가 갖게 된 의문은 뭐냐. 자, 분명히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고 한다면 녹색이 전보다 질량은 분명히 줄어들어야 될 건다. 이렇게 지금 봤겠죠. 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물질 안에 플로지스톤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이것이 녹쓰는 과정 내지 연소의 과정에서 빠져나가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물질의 질량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봤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달라진 것은 뭐야? 주변에 있던 기체의 양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결국 뭐였다? 그 안에 주변에 있던 산소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답은 2번. 자, 19번 여기인데 자, 보니까 지금 프리스틀리의 어떤 금속회 환원 실험입니다. 자, 요 경우에 지금 여기 물을 가득 채웠단 말이야. 수조에다 놓고 실험을 하는데
분명히 지금 여기서 이 가연성 공기가 렌즈에 의해서 타면서 분명히 일정한 만큼의 여기 수위의 변화는 분명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였는데 물이 그만큼 많이 여기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수조에 다 높아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위는 높아진 거는 확인했지만 이것을 약간 무시가 됐던 건데 라부아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라부아제는 수온 위에서 실험을 시행하면 물 위에서 실험했을 때와 다른 새로운 물이 형성된다고 봤다고 했는데 아니죠. 결국 이 프리스틀리도 여기서 물의 수위가 지금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라부아제는 이것을 수조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수온 위에서 함으로써 그 얼마만큼의 물이 형성됐는지까지를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결국 이 가연성 물질이 연소가 될 때는 분명히 어떤 새로운 물이 형성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르다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였는데 토머스 쿤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이 가장 적절한 걸 이야기하래요. 자, 여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학이 진보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과학은 진보,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거란 말이죠. 과학은 객관적인 관찰이나 자료 분석,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접근, 유도된 지식의 총합이며 이런 지식의 누적이 바로 과학적 진보를 이끌어준단 말이죠. 자, 뉴턴의 역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도 그 이전에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진보, 발전을 하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보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론이 나오기 전과 후는 분명히 우월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진보라는 건 더 발전된 거니까 더 우월하다고 보는 게 보기의 입장입니다. 근데 아까 토마스 쿤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과학혁명이 일어난 전후의 경우 이것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보기의 이 사람은 관점에 있는 사람은 토마스 쿤을 뭐라고 하겠어? 분명히 이건 우월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3번이 되겠네요. 자, 맨 마지막 부분에 결국 이 패러다임 간에 분명히 우월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지금. 자, 답 3번이 되겠고요. 자, 21번에서는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수용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되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